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농촌 예전에 좀 약간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잘못 말한 것도 있고 해서요. 그 76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그 농촌진흥책 중에 반전군수법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전군수법을 반전 그 군세법으로 고치세요. 세기 할 때 세. 예. 그래서 군세법으로 고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송나라 사대부를 이제 볼게요. 송나라 사대부. 자, 송나라 사대부는 이제 송대 지배층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세후 계층 중에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이제 사대부라고 하는데, 신사 계층, 뒤에 나오는 신사 계층보다는 좀 약간 폭이 넓진 않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 이제 사대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송대 지배계급 사대부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형성됐던 계급이고, 이들은 학자이면서 관료고 지주예요. 그래서 삼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독서인으로서 이제 뭐냐면 과거에 합격한 후에 관료가 되고, 그 다음에 간호. 그래서 간호라는 것은 이제 그 송나라 시대 때 간호가 되면 여러 가지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이제 면역 특권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지주가 되고, 원래 지주였던 건데 또 땅을 넓혀도 또 지주 큰 대지주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은 남북조 시대 때 문벌귀족과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문벌귀족들은 대부분 나와 내 집안만 생각해. 보신하고 보가만 생각해. 근데 이 사람들은 나와 내 집안뿐만 아니라 뭐냐면 나한테 치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하에 대한 생각을 해요. 항상. 예. 그래갖고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황제의 입장 볼 때는 피치자지만 또 뭐냐면 백성들 입장도 치자죠. 그래서 피치자 입장에서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지만 또 백성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황제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는 공치주의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예전에 있죠. 성리학은 환당유학과 달리 공치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네가 동시에 황제나 사대가 다 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교적 그 사대부 입장에서 가문이나 문벌보다는 국가 사회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이제 형이삭적 성리학을 이제 강조하면서 독재 체제와 문신관료 체제를 또 옹호하죠. 그 형이학적 성리학이 또 신분제를 또 합리화시켜줘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황제 지배 체제나.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천하가 근심이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가 기쁜 후에 기뻐해야 된다. 항상 자기가 뭐냐면 사회적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계층이 사대부야. 이거는 문벌귀족들이 자기 집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는 이제 사회 중심 계층으로 이제 등장해 지배적 역할을 했고, 수당의 귀족 시대와 달리 출세 조건을 신분보다 능력에 두는 과거제도를 발달하고 사회 변동을 확대시켰고요. 근데 이제 송대 사대부를 보는 관점이 또 동경학파하고 경동학파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경학파는 이제 사대부를 어떻게 이제 평가하냐면, 이 사대부는 송나라 때 있었던만 특정한 그 계층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 기록에 보면 대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특정 시기에 구분 없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별로 항상 지배층을 사대부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배층이나 일반 지식인들의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송대 사대부에 한정돼서 사대부를 송대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경동학파 사대부는 다른 시대의 명칭에도 보이긴 하지만 이때 사대부는 송대 사대부는 특정한 그 계층이다. 그래서 이들이 송대 새로운 지배 계층이고, 이들은 이제 그 등장했던 배경에는 농업 생산 발전, 수의시설 보급, 자유집단 형성 등등등 한약 사창제 실시 같은 독자적인 어떤 경제 사회적 조직을 바탕으로 이들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동경학파는 송대 과거제와 궁주 독재 체제의 관점에 보면 과거제는 당나라도 있었고 그 이유도 있었다. 그리고 보니까 뭐 크게 계층 이동에 기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군주 독재 체제도 예전에도 있었는데 왜 특별하게 송나라 때만 강조하냐, 뭐 이런 관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 경도학파는 송대 과거제와 군주 독재체의 관점에서는 과거제도가 서민까지 개방했고 실질적으로 신분 이동에 크게 기여했고요. 군주 정점으로 두건 국가 권력이 형성되고 군주 독재체제의 합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과거제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군주를 적정화 국가 권력이 형성됐던 시기는 송나라 때밖에 없었다.
다른 데에서는 제도적인 것보다는 어떤 카리스마적 인물이 등장해서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시대의 그 독재 체제하고는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아무리 어리석고 멍청한 황제가 등장해도 그 시스템상 이게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 독재 군주 체제가 확립됐던 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시대와 좀 특이한 면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응시자 중에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해시만 합격해도 그 헌법상 특권을 보장받고 하급 관료 등용했기 때문에 꼭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0. 몇 %밖에 안 돼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고, 그리고 해시만 합격해도 1차 시험만 합격해도 많은 이제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봤다. 등등 해가지고 경동학파의 견해와 동정학파의 견해가 쭉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아마 강자중국사인가 있을 거야. 네, 그거 갖고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실어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송나라 문화를 볼게요. 자, 송나라 문화는 항상 무슨 문화와 연결시켜서 비교해서 보셔야 되냐면 당나라 문화와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송나라 문화가 국수주의 경향의 서민 문화죠. 사대부 중심의 문화고, 그것은 당나라가 이제 국제적이고 귀족적 문화와 대조적이죠.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당송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교과서 정도의 관점이지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당나라의 정치는 귀족 정치, 송나라의 정치는 황제 독재,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당나라는 부병제, 송나라는 모병제, 예, 토지제도로서는 균전제, 장원제, 조용제. 여기 이제 당나라 균전제 같은 초창기 때의 모습이고, 나중에 이제 장원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제로서는 조용조, 양세법, 지배계층 문벌귀족, 사대부, 대외진출 같은 경우에 당나라는 적극적이었고, 송나라는 수세적인 방어였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성격 꼭 외워두셔야겠죠? 여기 국제적, 귀족적, 국수적, 서민적. 그리고 당나라는 유학이 훈과학, 그 다음에 송나라는 성리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사학을 볼게요. 역사학은 송대그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고 명분을 강조해. 그리고 또 하이사상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있지만 이 성리학이 명분, 하이사상, 신분제 이런 것들을 이와 기술을 통해서 다 합리화시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서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사마강의 자치통감이죠. 이거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 특징이 뭐냐면, 통감이라는 자체가 이제 교훈적인 어떤 그 의미에서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미러닝이라는 같은 거 보죠. 요즘 자주 사용하는데. 자, 편년체고요.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예전에 이제 그 당나라부터 간찬사서가 아니라 사마강이 혼자 만든 사찬사서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국시대부터 지금 송나라까지 근현대사까지 이제 쭉 했고, 사마강의 철학과 역사의식이 반영이 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보고 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주의가 새롭게 만든 책이 있죠. 이게 통감 강목이야. 그래서 사마강 자치통감을 새롭게 이제 편집을 냈어요. 재편집해갖고 강목책 형식으로 편집을 했죠. 그래서 자치통감 중에 도덕적인 가치 내용을 선별해서 재구성해서 있는데, 강과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리학적 가치관의 좀 큰 사건은 강이라고 적어놓고, 목은 작은 사건은 본론 이제 그 가치 기준에 떨어지는 사건들은 작은 글씨 목으로 이렇게 적어놓죠. 이게 강목책이에요. 그래서 대의명분이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 주위에 통감 강목이 그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사마강의 자치통감 같은 경우에는 위촉호 중에 뭘 강조하죠? 위를 강조하죠. 위. 왜냐하면 위나 연호 사용했기 때문이죠. 근데 주위의 통감 강목은 모에 입각해서 촉한론, 사환 정통론 중에 그러니까 촉한 정통론 있죠. 그래서 촉한 정통론에 가서 촉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마강의 통감 강목에서 왜 촉한을 강조하냐? 왜냐하면 그 당시 주위가 살았던 시대 때 남송은 금나한테 뺏겼잖아. 그 피난 정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촉하고 비슷해. 상황이 촉한하고. 그래서 유비의 촉한을 정통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 연관돼 있죠. 그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고 그 위진 남북조 시대 때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그 사마강 자치통감을 또 기사본말체로 이제 정리한 게 있죠. 남송 시대 때 원추의 통감 기사본말체.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황제가 이제 정치에 참조하려고 이제 여러 이제 백과사전 그 책들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태평원암, 태평강기, 문헌영화, 채평원고. 그래서 근데 이게 기존의 뭐냐 역사책을 다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 보면 웬만한 역사적 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백과사전.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들 입장할 때는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그 역사책을 다 뒤져보는 거 대신에 요건 항목별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끄집어내갖고 관련된 사료들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국사 공부할 때 자주 언급된 거 한국사 관련 중에 중국사 관련된 부분 중에 요런 책들이 많아요. 그럼 왜냐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 진서, 뭐 위서 이렇게 다 찾으면 복잡하니까 여기는 한 곳에 정리해두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고문서 중에 상당히 내용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역사사로서 유용하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그 제도사에서도 3통 중에 하나가 있죠. 뭐죠? 통전 있고, 통지가 있고, 다 단리 있었던 문헌통거. 네, 문헌통거. 그 문헌통거가 송나라 때 쓰여진 거야. 3통 중에 하나가 있고. 자, 문학은 서민문화가 발달됐어요. 그건 뭐냐? 당연히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서민이겠죠. 대중들. 그러니까 서민들 중심의 민중화 경향이 부각이 되고, 통속문화가 발달됐죠. 그래서 아까 했죠. 민요를 전제한 사화한 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 대중가요라고 보시면 감정이 실려있는,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연극을 전제한 작극,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작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원나라 때 더 번성해요.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이민족 통치하에서는 몽고족 이런 사람들은 글을 잘 못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는 것보다는 뭘 좋아해? 눈으로 보이는 게 시각적인 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시각장로서 이 작극이 널리 행해지고, 특히 원나라 때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뭐 과거 시험은 있긴 있지만, 과거 시험에 뭐 합격해봤자 뭐, 낮은 간직밖에 안 가니까, 되게 보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데 이제 빠져서. 작곡, 대본 쓰는데,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그걸 많이 쓰면서, 이제 뭐냐면, 작곡이 발달됐고, 또, 백과소설도 해갖고, 소설책도 있죠. 구어체 쓰는 소설책. 그리고 또, 언제 또 발전되죠? 원나라 때 더 발전돼. 그래갖고, 물론, 작극이나 소설도 발달했지만, 일단은 대표적인 사고, 작곡과 소설은 언제 더 발달됐다? 원나라 때 더 발달됐죠? 예. 그 이건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문형 문장, 구양수 소식 왕한석. 아까 이제 당송팔대가 아시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문체, 고문체 부흥하자. 이런 당송팔대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보통 중국의 4대 발명품이 4개가 있죠. 뭐가 있죠? 종이, 인쇄술, 나침판, 하약이 있어. 그 중에, 인쇄술, 나침판, 하약이 언제 다 발견됐냐면, 송나라 때, 그래서 송나라 때 이제 인쇄술이 이제 했는데, 인쇄술은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인쇄술, 여기 인쇄술 했는데, 이거는 할자 인쇄술 이렇게 보시면, 할자 인쇄술. 거기다 적으세요. 목판 인쇄술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할자 인쇄술은 뭐냐면, 목판 인쇄술 같은 경우에 자주 찍으면 어떻게 해요? 닳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할자 인쇄술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할자 인쇄술은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중국에서는 할자 인쇄술 어떤 식으로 만들면 공의할자라고 해가지고 필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악교에 응고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했는데 악교에 응교시켜갖고 흙을 악교에 응교시켜갖고 이렇게 만든 할자는 문제가 뭐겠어요? 금방 달겠죠.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필승이 만든 할자판은 최초지만 널리 보급은 안 됐어. 근데 할자 중에 금속으로 만든 할자가 있어요. 이 금속 할자죠. 이거 우리가 처음 만들었죠. 근데 할자 인쇄술 자체는 중국이 처음 만든 거야. 필승이라는 사람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나침판. 예. 나침판인데 이건 나중에 중국이 중동을 거쳐갖고 서양에 들어오면서 무슨 것이 가능했죠? 원거리 항해. 그러나 하약인데 하약은 원래 무기도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일종의 뭐라 할까요? 불효장생술. 그래서 도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불효장생술을 할 것인가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하약 같은 게 처음에는 폭죽 같은 걸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무기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송나라 때 들어와서야. 송나라 때 보면 유목민족들이 싸우다 보니까 유목민족들하고 싸우면 각계전파하면 뭐야? 맨날 깨지잖아.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이 바로 앞에 오는 멀리 있는 데서 하약 무기를 써가지고 먼저 격파시키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하약 무기가 조잡해가지고 막 한 발 쏘면 뭐야 곧바로 와갖고 죽기 때문에 별로 쓸모는 없었지만 일단 그때 발명됐고 나중에 몽골족들이 하약 무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중동을 거쳐갖고 서양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서양에서 오히려 더 발전돼가지고 나중에 17세기 이후부터는 블랑키포, 뭐 홍위포 다 포르투갈 이런 데서 건너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발견됐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당나라 때는 제1대 종교가 뭐였어? 선종이죠. 예전에 한번 성리학, 정통종이 유행해서 정토종이죠. 정통종이라고 계속했네. 예. 자. 그래서 불교 대중은 정토종이고 선종은 성리학에 영향받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고 연불결사 뭐 종교폭동이나 미륵 하생 시상. 하생인데 미륵 하생은 미륵분이 맨날 하생했다. 억경년 이후에. 그래갖고 맨날 종교 폭동이나 미륵 하생 시상 사상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나중에 원나라 때 홍건적이 난 이것도 미륵불 사상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런 등등등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아, 연불결사 좀 얘기해 볼게요. 연불결사는 선종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건데, 그 당시 종교 너무 썩어 빠지니까 원래 종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 수장 닦고 그러자. 이게 결사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결사운동이 수당시대 때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도 이런 결사운동 영향을 줬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수선사 결사운동이나 이런 것도 다 중국에 영향을 받은 거야. 예. 이런 것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관련된 총괄평가요? 총괄평가 문제 좀 풀어볼게요. 31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318페이지가 잠깐만요. 이게 313페이지네요. 예. 313페이지. 잠깐 313페이지가 잠깐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28번 문제 볼게요. 28번. 자, 다음은 어떤 역사책의 서문 내용이다. 이 책의 역사 기술 방법을 써보고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역사책 2권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치통감을 그 당시에 쓰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송나라 신종한테 바치니까 신종이 그걸 보고 감탄을 써준 서문이야.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기술 방식은 편년체죠. 이건 그다음 중국의 역사책은 통감 강목하고 통감 기사 본말. 그 다음에 속자치 통강 장편이 있어요. 이거 좀 듣보잡인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의 발달 볼게요. 성리학의 발달. 이 성리학 자체는 이제 예전에 단독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아. 저 양령은 많이 나와도,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부분 이제 시험 문제는 약간 나왔어요. 자, 성리학을 이제 보기 전에 뭐냐면 그 당시 유교의 발전 과정을 좀 잠깐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775페이지에 자 거기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유교의 발전 과정을 보는데 자 유교는 처음에 원시 유학부터 출발했죠. 원시 유학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자들이 이제 원시 유학이고요. 한당 시대 때 이제 홍과학이 발전해. 홍과학도 그게 두 부분에 있어요. 하나가 이제 현실지학적인 국문학파와 작고주석, 그러니까 홍국파 중에 고문학파가 주요죠? 이렇게 나오는데, 고문학파는 나중에 청나라 때 뭘로 영향을 주죠? 고중학을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국문학파는 왕한선의 개혁정치와 영가학파 남송시대 때, 그 다음에 명말청초의 경세 실용사상 있죠? 그리고 공학에 영향을 주고요. 근데 고중학과 경세시학 공학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커가요. 그래서 명말청초 때 실사구시 경세치용적인 측면에서, 경세치용에서 학파 중에 실사구시 측면이 고중학에 영향을 주고요. 청나라 때.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가 제대로 시대적 대응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방법론, 경학연구가 이제 공양학에 출발해. 그래서 원래 공양학은 고중학에서 출발했어. 상주 공양학파가. 근데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면 근문학파 바뀌게 된 거야.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유학 생각하면 뭘 생각해? 도덕 윤리적인 측면 있죠. 근데 이 도덕 윤리적 측면은 전체 유학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공자, 맹자, 양도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 주작이나 육황에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주작하고 육황을 동치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걸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니 잠깐만요. 이게 표가 잘못됐네요. 거기에 주작을 이제 성리학으로 적어놓고 육왕학을 거기에 양명학으로 적어놓으세요. 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얘기했지만 성리학의 한 파 중에 하나가 주작이에요. 예, 성리학 여러 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육왕학에서 이제 육화강은 육구영과 왕양명의 합하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때 양명학이라고 불렸던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도덕 윤리 어떻게 하면 이제 수신해 갖고 성인 군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유교의 그 스테레오타입을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도가나 선종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유교도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맹자 성리학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 지향적인 모습과 작고 주석적인 모습들 세 갈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성리학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도덕 윤리 강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신해가지고 성인 군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성리학이에요. 예. 자, 그러면 성리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잠깐 뒤에 넘어가서 776페이지 펴보세요. 성리학을 보통 송학, 신유학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성리학은 여러 파별도 있어요. 우리가 성리학을 주자학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리학 외에는 성리학 중에 이제 여러 파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자학이에요. 주자학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들 이제 성리학을 이제 이렇게 주자학에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 여러 파벌도 있고 이걸 통칭해 성리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송학, 이학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면 기본적인 사상은 맹자의 성선설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착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인간은 착한데 원래 인간이 어떻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됐죠? 여러 가지 떼국물이 뜨겠죠. 그러니까 이것들 이제 떨쳐내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원래 모습으로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인데 이걸 이제 영향을 준 건 선종이죠. 제가 얘기했지만 선종에 본체체와 작용의 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이기라고 해. 이기. 영향을 받아서. 체와 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체에서 나온 것이 이고 그 다음에 용에서 나온 것이 기죠. 형이삭적 관념이죠. 그래서 성리학은 이와 기라는 그 두 가지 형이삭적 관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유교의 여러 사상들과 역사, 신분질서, 남녀간의 관계 모든 걸 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해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삭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전의 작구 해석은 다른 거죠. 기납이 아니라 영역이야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불교하고 이제 충돌하게 된 거야. 불교 독자적인 어떤 철학관과 세계관이 있으니까. 자, 이와 기가 있는 그 책은 사서예요, 오경이에요. 일단 사서죠. 사서. 오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논어, 사서가 뭐죠? 대학, 맹자, 중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논어하고 맹자는 이제 독자적인 책이었고, 그다음에 대학과 얘기는 얘기의 한 편을 떼다가 누가 주석을 붙인 거야? 주자가 주석을 붙인 거야. 그래서 새롭게 독립된 책을 만들었던 거죠. 이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고 했죠. 그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자, 이 세상은 보편적인 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가 있고 차별성이 나타난 건 뭐 때문에 기의 차별성 때문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설명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해? 자, 명분론. 명분론은 예전에 명분론 있었죠. 그 공자에 왕은 왕 다야 되고 신하는 신하 다야 되고 백성 다야 되죠. 그 이름에 걸맞는 거야. 그 신분제들 이제 합리화시키는 놈인데 여기다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황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대부가 되냐? 또 어떤 사람은 범인이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황제나 사대부나 범인은 다 뭘 가지고 있다는 네가 내재돼 있어. 딱 똑같아. 근데 본연의 네가 잘 내재돼 있는데 다 누구나 내재돼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신분이 형성이 되냐? 왜냐 태어날 때부터 황제부와 사대부에는 기가 청해요. 깨끗해. 그래서 물이 깨끗하면 밑바닥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네가 잘 발전되는 사람이야. 근데 범인 일반 백성들은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얘네는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네가 기가 탁해. 탁하기 때문에 본연의 네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범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황제와 사대부는 네가 기가 탁 청하기 때문에 네가 잘 드러나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이제 성인 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범인들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범인들을 어떻게 지배하냐? 그냥 얘네들을 이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교화를 시켜줘야 돼. 조금이라도 그 기지 탁한 걸 없애기 위해서 드러내게 본연의 니들 드러내서 교화를 시켜주는 것이
뭐의 역할이야? 황제와 사대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공치주의, 같이 정치하는 거야. 혼자 하면 안 돼요, 황제가. 자, 이런 식의 명분론을 내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역사관의 뭐 정통론. 누가 더 정통론이냐, 역사학에서. 어느 왕이 정통이고, 어느 뭐냐면 국가가 정통이냐.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얘기해요. 이와 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이곤. 하이곤은 뭐냐면, 왜 중국은 하가 되고, 다른 건 이가 되냐. 그거 가지고 또 이와 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가 잘 드러나는 건 하가 되는 거고요. 기가, 이가, 원래 본연의 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오랑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음까지, 신성론. 신성론 뭐야?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은 뭘로 나눈다 했어? 성과, 니도 성하고 정이 나누죠? 그래서 성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성은. 이거는 성증리 사상의 니가 되는 거고, 정은 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맹자 사상의 사단이죠. 사단이고, 여긴 뭐가 되는 거야? 실정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순수무학이죠. 본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칠정은 뭐죠? 가성가학이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성리학을 설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도 제가 조선시대 얘기할 때 성리학 때 좀 얘기했죠. 요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의 수양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얘기해.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 원래 천리를 뭐냐면 보존하고 욕망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가지고 뭘 하냐? 존천리 거인욕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 방법으로서 거경 국리. 그래서 내 마음의 태도를 잡은 다음에 바깥에 있는 니들 하나씩 다 봐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이것을 이제 성리학에서 강조한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되게 강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경국리하고 해서 견물치지 사문의 이치를 하나하나 깨닫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내가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어떻게 알아?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수행하는 거죠. 얘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뭐냐면 건물치지를 하는 거죠. 예. 건물치를 잘했다는 거죠. 거공군이 잘하고. 그러면서 얘를 수행하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서 예송 논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송 논쟁하면 조선시대만 일어난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명나라 때도 일어나고 송나라 때도 예송 논쟁이 일어나고 그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 그 뭐냐면 예 수행이 자기가 얼마나 수행했다는 걸 남한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성리학이 점점 원래는 마음의 문제지만 객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적 내용을 강조하면서 예속 논쟁 같은 형식화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이걸 객관적 유심주의라고 해요. 객관주의.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양명은 이걸 까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만족하는 것이 왜 남한테 보여주겠냐. 내가 양지를 깨닫고 성인 대장부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걸 주관적 유심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리학하고 뭐냐면 양명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쭉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론 이기론을 가지고 이와 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심성론을 가지고 설명하죠. 본연지성, 기연지성에서 이는 사단이요, 순서무학이요, 기지지성은 기요, 칠정 가성가학이고 수양용에서 이제 존춘리 거인용에서 거경국리를 하죠. 그래갖고 경원국리의 구체적인 국리 방법 건물치지 바깥의 내부적인 어떤 사물들 하나하나 깨달은 다음에 그 니를 뭐냐면 깨닫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원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을 설명하는 신유학이 성리학이다. 그리고 이 성리학 이기 이원론을 확립한 사람이 누구다? 주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773페이지 펴보세요. 773페이지. 자, 성리학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학, 송학 이렇게 이제 지칭하는데 또 신유학이라고 지칭하죠. 자,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친 흉과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성종과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예전에 선종의 영향을 받은 것이 기출문이 나왔고요. 자, 성립 과정을 보면 이제 당나라 때 한유 2구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북송 시대 때 경력 정학 운동이 나요. 그리고 주돈이를 거쳐서 정의 정호 거쳐서 그 다음에 이기 이원론 주의에 의해서 완성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정의 정호 형제는 이론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 장제는 기, 이렇게 해갖고, 성리학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 이와 기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주동의 태극도서 있죠? 예, 그래서 태극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나왔죠. 자, 그럼 북송시대 때 경력 정화운동이 뭐냐면, 자, 그 당시 이제 당당의 홍광을 비판하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고, 유교의 학문적 정통성 확립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 연구하고 유학의 근본 원리를 파악해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는 그 학풍이 마련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번중업, 그 다음에 송복, 구양수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번중업은 인간의 형성의 이념을 유학에 구했고 주역이나 뭐 중용을 강조했고, 송복은 뭐 한당의 문제가 의론을 비판하고 뭐 새로운 문자들을 쓰는데, 뭐 유교와 그러니까 제작 백가나 불교, 도교 대신에 유교의 우위성을 강조했고요. 그다음 구양수는 고문 배척 운동으로 이렇게 유명하죠. 그래서 공자의 뜻을 직접 전하지 않는 경전은 모두 위서 배척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런 것들까지 다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거는 뭐냐면, 그 위에는 경력 정화 운동만 외워두세요. 북송시대 때. 한당의 홍과학을 비판하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는, 그리고 유교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운동이 경력 정화 운동이었다. 경력은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연호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의 큰 틀을 했던 게 태국도설이에요. 그래서 이 주돈이가 이제 왔는데, 이 주돈이는 도교 사상과 한대 유학 음양 오행설 영향을 받아갖고 태극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극이 동하면 양이 발생되고요. 동이 극에 돌아서 이제 하면 정이 되고, 정이 되면 음이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작용을 통해서 수와 그 목톡 같은 오행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이걸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했지만 궁중의 근거가 무에서 구하지 않고 노장처럼 인간의 그 탐구에서 이에서 뒀다. 그래서 노장 사상의 신비주의에 대항하고 유교의 합리주의를 봤는데, 이가 뭐냐면 천리죠. 천리. 그래서 천리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에서 처음 나온 거야. 니라는 개념이. 그리고 니는 태극을 고쳐서 만들어진 게 천리다. 이게 다 어디나 주역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뭐냐면 나온 거죠.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까지 연구하면 한참 걸리니까, 예,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장제는 기라는 개념을 만들어, 기운. 만물의 근원을 태어나 보고, 기는 동과 정의 활동을 통해 사물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요거 장제가 주장한 기의 개념은 이미 예전에 맹자의 호연직이나 물질의 근원을 한 도교의 기상에서 이제 나왔던 개념인데, 이걸 우주론 차원에서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장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변화는 기의 변화로 설명하는데, 기가 모이면 만물이 생성되고, 기가 흩어지면 태어가 되고, 그럼 이것은 마치 얼음이 물이 되었다가 다시 어는 것과 같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장제가 이제 기라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천지의 지성과 기지의 성을 줘요. 그러니까 천지의 성은 그 본체 인간의 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지의 성은 구체적 인간의 성을 얘기하는데, 요건 나중에 본연지성과 기지지성 연결되죠. 그래서 천지의 성은 원래 타고난 성, 본연지성. 그 다음에 기지의 성은 원래 이제 구체적 인간성 구별하는 기를 통해서 구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본연지성과 기지지성에 이제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정의정호원제대 이 이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해한 개념을 정호가 거기에 이제 주돈이의 개념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발전시킨 건데, 그래서 이는 그 도고 형이학식 기를 형이학 이유와 발전시켜서 이제 짝지어준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도통론을 주장해. 정의는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주공, 공자, 맹자, 송학,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주공, 공자, 맹자까지는 이제 그 원시유학이고, 도중에 뭐가 뺐죠? 한당 유학이 빠졌죠. 한당 유학. 한당 유학은 이제 진짜 유학이 아니고 가짜 유학이죠. 그래서 지금의 송하고 연결된 송나라시대 유학. 그래서 한당의 경학을 제외했다. 그래서 그 한용 도통론을 주장했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근데 이제 그 이해에 반해서 이제 한유의 도통론이죠. 도통론은 좀 약간한데, 도통론은 이제 정의의 도통론 같은 경우에는 유학 안에서 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도의 어떤 그 정통을 이어받았다.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당나라 때 한유의 도통론은 상대적으로 도교와 불교에 비해서 유교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근데 이미 이제 이때는 거의 이제 정의 정호 형제가 살았을 때는 이미 주류가 뭐가 된 거야?
유학이 됐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대항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도통론 같은 내용들 좀 정의 도통론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 정호 형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주도의 태국도설, 장계 기원론, 이론론, 정의 정호 형제 이론론을 거쳐갖고 이 이기 이원론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다? 주자예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기 이원론, 견물치지라는 건 사물의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그 이들 파악을 내 마음속에 이들 깨닫는 거죠. 이게 견물치지고 예전에 한번 양명학 제가 설명할 때 좀 많은지 모르겠는데 양명학에서 말하는 견물치지와 주자학에서 말하는 견물치지는 달라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성직리, 성이 독이고 성지후행은 뭐냐면 내가 알고 그 다음에 행해진다. 그래서 이제 인간 생태적 신성 우주의 성립 기와 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치면 성리학에서는 오경보다 뭘 강조했다 그랬죠? 사설을 강조하죠? 대학, 중용, 맹장, 논어.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주자가 나중에 주를 갖다 붙여 사서 집주라는 책을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 정치 원리로서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에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이기불상리과 이기불상지라는 유명한 문제죠. 이기불상님은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불가분의 관계다. 근데 또 한편은 이기불상자예요.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 거야. 이것도 되게 양면적이죠. 그래서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자가 어디에 더 강조할 때 이기와 이항의 논쟁이 또 일어나죠. 예전에 이제 그래서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뭐냐면 이기불상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불상자 이와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건 뭐가죠? 이항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이제 이 두 마디를 어디에 더 강점을 두냐, 방점을 두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자는 가치 면에서 이를 더 근본적으로 봤어요. 기보다. 그래서 이는 근본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발은 있을 수가 없어. 주자는. 그래서 기발만 있는 거예요. 기발만. 주자는 기가 발하고 이는 뭐냐면 중심을 잡아줘야 돼. 왜냐면 이가 움직이고 막 활동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중심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항의 사상과 연결돼서 보면 이항은 이발을 인정했죠. 근데 이는 이발 인정 안 해서 기발만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는 측면 이항은 전반적으로 주자의 사를 받아들였지만 요것만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기발설만 했는데 이발설까지 같이 생각한 거야.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당시 이항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건 훈구파들이 막 부정부패가 많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자율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발을 상당히 강조했지만 주자는 이발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가 중심이기 때문에 기가 바라는 거지 이가 움직이면 세상의 근본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주자의 그 영향과 한계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의 영향과 한계를. 그래서 영향은 군신, 부자, 하위 질서를 중요시하고 대의명분을 강조하죠. 그리고 인간의 불평등과 남녀차별도 성리학이 확립시키고, 그다음 중화선 대의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치주의에 입각해서 사대부의 정치 참여 신문제 질서를 정당화시키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사대부학문이고 명대 간화하고 책인데 이게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원나라 때도 성리학이 간학화됐어요. 근데 원대 성리학의 간학화는 뭐죠? 허영이에요. 허영파. 근데 명대 성리학은 뭐죠? 주자학이죠. 그래서 딱 보시면 주자학을 간학화했다고 안 돼요. 성리학을 간학화한 거죠. 근데 주자학이 간학화한 것은 언제 때다? 이거는 명대야. 명청대. 그러니까 명나라 때, 청나라 때는 주자학이 간학화된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성리학하고 주자학하고 되게 구별을 안 하더라고. 똑같은 건 아닌데, 실제로 성리학에 큰 학문이 있고, 그 여러 학파 중에 뭐냐면, 하나가 주자학이에요. 예, 주자학. 예. 자, 그래서 있고, 한계는 너무 논리적인 엄격성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학복지, 그러니까 뭐 철학을 수학으로 접근해. 그 자유로운 어떤 사색이가 비판적 정신화가 보고, 아까 예법을 강조하면 성직주에 빠지죠. 객관적 유신화. 실천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의례 문제, 예속 논쟁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걸 반대해가지고 주관적 유신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파가 뭐예요? 나중에 등장한 그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선후기 때 예속 논쟁 같은 건 대대논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 명나라나 송나라 때 다 있었던 논쟁들이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성리학이 이제 발달되면서 나타난 논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 밑에 뭐 예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는데 그냥 보시면 되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성리학 주자학이 등장하니까 이제 주자학이 비판한 것들이 없었냐?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이기 이론론을 관계 육구현이 논리죠. 그래서 육구현은 그 성직리를 반대해서 심직리를 주장하고 이기 이론론을 이 사람은 양진을 관계 본연의 그 뭐냐 양지를 드러내는 거. 이게 나중에 뭐와 연결되죠? 육구현의 논리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양명학 왕양명 사상이에요. 그래서 육구현과 왕양명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유광학이라고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육구현 사상은 왕양명에 영향을 준다. 이건 이제 왕양명 사상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덕 윤리적인 강조. 그러니까 뭐 육구현이나 그 주작은 다 뭐 도덕 윤리적 강조인데 경세 사공주의가 있어. 경세 사공주의는 뭐냐면 유교를 뭐냐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냐 마음의 수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 현실적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심성의 수양보다는 국가의 경영, 국방이나 재정, 민생 안정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들 대표적인 이제 경세 그 뭐냐 사공주의 학파들이 뭐냐면 영가학파예요. 그래서 직량, 설계석, 석적 등등 있는데 그래서 직량 같은 주자의 이기 이론을 비판하고 도기 이론을 주장하고 주자의 도덕주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사공,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석 같은 위의 일체 강조하고 도와 기가 분리된 게 아니라 형기 실질적 몸 안에 실질적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등등. 그래서 쭉 해서 경세적 입장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 영가학파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학자들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가학파 정도만 이름만 기억해 두세요. 영가학파는 뭘 강조했다? 경세 사공주의를 강조했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나라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인 문제는 이제 풀어봤고 풀어본 게 얘기했고요. 성리학에 대해서. 성리학과 관련된 기출 문제는 예전에 한 번씩 언급됐어요. 넘어갈게요,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310페이지 펴보세요. 310페이지 20번 문제. 자, 310페이지 20번 문제 보면 자, 다음 기획의 사고에 영향을 줬던 북송시대에 쓰여진 저서를 써보고 니은의 이제 생각에 영향을 줬던 북송시대 때 사상가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주제하기 종래에 유교와 다른 점과 역사서에 미친 영향을 각각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주의사상은 다음과 같다. 쭉 해가지고 쭉 있죠. 태극이 뭐 음양이 갈려지고 음양이 오행이 있다. 자, 태극설을 강조하는 사람은 누구죠? 태국도설 주돈이죠. 그래서 저선 태국도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북송의 저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니은의 생각을 영향을 줬던 북송시대 사상가 태극이 이고 그 만무이 같게 종류한데 그렇게 하늘 보는데 명이며 인간의 성이다. 그래갖고 요 이를 강조한 사람이 뭐냐면 정의예요. 네, 정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주제하기 종래 유학과 이제 한당 유학과 좀 다른 점이 역사 서서에 미친 영향을 또 각각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른 점은 사회 정치 원리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요시하고 이에 대한 이론을 진전시켰고요. 그러니까 영향은 지배자의 정통성과 군시 의의 대의명분론을 정통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자는 대의명분에 미쳤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런 거와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왜 대의명분에 미쳤냐? 주자가 살았던 시대는 남송 시대고 항상 그 북송이 뺏겼잖아. 왜 뺏겼냐? 이거는 네가 바로잡지 못해서야. 그럼 니들 수양을 통해서 바로 잡고 하지만 오랑캐의 어떤 그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고 역사관도 마찬가지야. 이게 대의명분 강조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 때도 나타나죠. 조선 후기 때도.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이제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조선 후기 때 누구야? 이게 이 사람이 누구지? 갑자기 생각해. 송자가 불렸던 사람이 누구죠? 송시열. 송시열의 북변론이 여기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직접적 무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얘네들은 수양을 잘해서 먼저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먼저 내수외양하잖아요. 먼저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죠? 무기를 만들어갖고 격파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 거의 누구와 논리와 비슷해? 주자의 논리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 보이죠. 자, 일종의 정신승리죠. 그냥 정신승리.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중국 근세사 이 부분인데 이제 정보광조부터 해갖고 요 뭐 원명청까지 이제 이렇게 청나라 개항 이전까지 이제 내용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